민주당은 오늘 초선 당선인들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어제 실패 5개명을 되새겼다는데요. 한번 보지요. 열린 우리당 실패 사례를 가지고 이 초선 워크숍 책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 5가지 5개명이라고 불렀네요. 승리에 취해서 과반 의석을 과신했다. 겸손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당 정이 단합을 못하고 정돈이 안 된 각자 목소리를 냈다. 선후 경종을 못 다지고 무리한 개혁 작업을 했다. 17대 총선 152석, 18대 총선 81석 됐다. 수가, 제주, 역가, 복주. 이거 한자로 많이 우리 패널들이 쓰시죠. 민심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엎기도 한다. 그런 뜻이죠. 이 5가지 항상 명심하고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대표님이 항상 하시면 계속 초선 당선자들한테 옛날 열린우리당 때의 경험 그런 얘기 하시면서 더 큰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고. 네, 국민들께서 이제 180석을 주신 의미가 있으니까 거기에 그 책임을 우리가 다하기 위해서는 더 겸손하고 그다음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이렇게 의정 활동 잘 준비해달라는 말씀 드렸고요. 차정 교수, 네. 자꾸 저 겸손 강조합니다. 예. 저는 우리말에 그런 거 있습니다. 30번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정치권에서 30번은 사실 안 먹힌다고 아마 이 집권 세력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2004년도에 탄핵풍으로 152석이라는 단독 가반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이 이 상당히 나름대로 이 오만과 독선으로 지금 상당히 나가다가 스스로 괴멸한 그러한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소위 말하는 패족이라고 자처하면서 네. 상당하게 그 정치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바로 2008년 이 총선 때는 지금과 같은 똑같은 보수 당시 그 집권 세력이 거의 190석 가까운 이 의석을 가졌던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한 상황이 이번에 또다시 반복될 경우에는 지난번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인 그런 사건 뭐 여러 가지 등 때문에 기사 회생은 했지만 이제 다시 국민들은 한 번 더 3번의 기회는 주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번째는 정말 잘해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이 지금 대한민국 개혁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전력하자. 그런 메시지를 쉼없이 지금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소장, 아주 이제 검정띠 맨 유단자가 자꾸 조심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한데 그 정도로 자기들 스스로 힘이 커졌음을 의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 힘을 자제할 수 있을까? 억누를 수 있을까? 그런 유혹에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 로드맵도 있고 꼭 처리해야 될 법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회는 이때다. 문재인 정권 2년 남았다. 이때 우리가 180석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가 원했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유혹 때문에 예를 들면 헌법 개정 같은 거죠. 송영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중임제 어떠냐, 책임 총리제 어떠냐. 그리고 2월 4일 날 이인영 원내대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토지공개념 이런 쪽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저분들은 지금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상당히 논의의 중심에 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면 모든 것은 다 의회에서 할 수가 있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민심의 이반은 본인들이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7일 날 이제 새롭게 뽑히는 원내대표가 정치력을 갖고 그러한 주체할 수 없는 힘을 누를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당선되는 것이 민주당의 앞날에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180석 거대 여당이 돼서 오히려 저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데요. 그것을 본인들의 독단과 본인들만 그러니까 야당과 논의하지 않고 본인들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근데 작년 12월 달에 봤듯이 4+1이라는 그런 이미 단체를 통해서 밀어붙였잖아요. 그러한 것을 자꾸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예, 현근택 위원장. 네, 저는
걱정은 충분히 앞에서 다 하셨는데요. 저는 개헌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가보안법 문제가 당분간은 아마 이슈가 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극복되더라도 경제 위기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만 어떻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저는 모든 분들이 얘기하듯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다. 이게 백신이 개발되거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한은 끝나지 않을 문제라서 당분간은 어쨌든 이 코로나 극복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는 아마 이런 뭐 국보법이라든지 뭐 개헌 문제가 이슈가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아마 열린우리당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청 간의 관계라든지 당 내 관계라든지 아니면 당과 당원들과의 관계, 국민 여론과의 관계들은 다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21대 당선된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때도 정치나 사회 활동을 하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럴 염려는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정 변호사. 저는 뭐 5개명이든 10개명이든 100개명이든 말보다 이게 실천이 중요하다. 실천이 이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절대 권력은 정말 이게 힘을 억누르기가 자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게 첫째는 이제 그 국론 분열을 치유해야 됩니다. 지금 선거나 여러 가지 과정 거치면서 보수 진보 간에 국론 분열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치유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야말로 진정하게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거예요. 협치는요. 항상 이 가진 자가 많이 주고 적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겁니다. 그게 협치입니다. 저는 이제 180석 거대 여당이 제대로 이제 1+4 이런 임의단체 없이 제대로 협치를 좀 보여주라. 이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네. 민주당의 비례 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 여기에 양정숙 당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 2주 만에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그간의 재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더불어시민당에서 총선 전에 이 부분을 인지하고 사퇴를 종용했는데 거부했죠. 그래서 결국은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사실이 드러났고 그래서 이제 제명을 하기로 했는데 제명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자,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봅니다. 상속세 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명을 했고요. 세금 납부 내역은 다 소명을 했고요. 이게 2005년도에 15년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구입한 부동산도 아니고 2005년도에 증여받거나 그 이후에 상속받으면서 가액이 증액된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많이 증액됐다고 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동산 가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근택 부위원장, 네. 저런 부분들이 총선 전에 알았다면서요, 저런 부분을? 그러니까 아마 그 시민당 쪽에서요, 그 검증을 한 것 같습니다. 검증을 해서 그 전에 이제 KBS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계속 사퇴를 해라. 왜 그러냐면 이게 사퇴를 할 경우에는 다음 순번이 승계를 하는데 지금처럼 만약에 제명을 하거나 뭐 합당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승계가 안 되거든요. 유지가 네. 되는 상황이라 어찌 보면 사퇴를 하면 이제 다음 사람이 승계를 하는 식으로 자꾸 권고를 2번이나 했는데 지금 이제 사퇴를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윤리위원회에서 제명하고 형사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결국 취지는 고발할 테니까 어쨌든 사퇴해라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제가 네. 보기에. 자진 사퇴하는 게 저는 뭐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당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예. 뭐 지역구도 물론 문제가 됩니다만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당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치고 그다음에 당에서 추천을 하는 과정이라 당에서 만약에 사퇴를 권고하면 정당인이라면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본인 입장은 사퇴 의사가 별로 없다는 겁니까? 지금 아마 본인 입장은 저 언론을 통해서 듣기는 나는 민주당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당에서 사퇴하라 하지 말고 민주당에 돌아간 다음에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어찌 보면 사퇴 안 한다는 얘기랑 안 같은 한다는 얘기죠.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15일까지 합당하기로 했거든요. 예. 합당할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합당이라든지 뭐 제명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처럼 본인이 사퇴 안 할 경우에는 그럼 만약에 그럼 민주당에 와서 그럼 만약에 제명을 하거나 이럴 때는 나는 그때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더불어시민당에서 당선됐으니까 민주당에서 뭐 제명할 권한이 없다든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당장 상황을 모면한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검증이 좀 부실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서정 변호사. 저는 이게 두 가지 제가 질문을 적었는데요. 뭐 물론 이게 검증이 부실한 거는 뭐 당연하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간단히 검증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간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에 선거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묻어둔 게 아닌가. 우리 오거돈 시장에 대해서 그런 의혹이 있잖아요. 선거의 악영향 때문에 묻어둔 게 아닌가. 이 부분도 이게 그런 의혹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든지 문제 삼아서 그때 순번을 제명해버렸으면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여권에 악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선거에. 이것 때문에 저는 문제를 알고도 묻어간 게 이게 정당한가 이 질문하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질문 던지는 게 사퇴 안 하면 고발한다 그랬어요. 사퇴 안 하면. 이 말이 이게 사퇴하면 이제 순번이 승계되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 이분이 사퇴하면 고발 안 할 겁니까?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해야 됩니까? 이거는 중단, 이게 정당에 대해서 업무방해, 경선, 공천에 대해서도 이게 문제고요. 정말 이게 범법 상당히 심각한 중대한 문제인데 왜 사퇴하면 이게 묻어둘 겁니까? 그대로? 문제 안 삼고? 따라서 저는 이게 사퇴하든 안 하든 당연히 고발해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네. 지금 묻어뒀다 그러는데요. 이게 선거 전에 이미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에 나온 당이기 때문에 뭐 당에서 뭐 예를 들어 묻어뒀다 그러면은 뭐 알고 있는데 이제 숨겨놔야 되는데 이미 언론에 보도는 나온 내용이라 문제 안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발 조치한다는 얘기는 뭐 저도 솔직하게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퇴해라라는 걸 압박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사실 고발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건 뭐 실명법 위반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뭐 검찰이 수사 의지가 가지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지금 만약에 제명을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좀 난처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명을 할 경우에는 당직을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의원직을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고발이 된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우리 법률 전문가들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의원직을 유지해서 이렇게 탁탁 제명되고 난 뒤에 무소속인 상태에서 만약에 의원직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그 의원직을 승계할 수도 없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난감한 그런 상황인 거죠. 금고 이상은 이거는 이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맞다면 5년의 징역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은 나오는데 대법원까지 가면 이게 거의 한 3, 4년 걸려버리니까 실익이 없는 거죠. 거의. 예. 본인도 그런 걸 다 지금 생각하고 변호사니까. 있죠. 예. 네. 예. 민주당 사정 들여다봤습니다.